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거나 작은 충격에도 뼈가 아프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신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중에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골다공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영어로 오스티아포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분석해보면 OSTEO는 뼈를 의미하고 POROSIS는 구멍이 많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뼈는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끊임없이 오래된 뼈 조직이 분해되고 새로운 뼈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뼈 대사 또는 뼈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뼈가 분해되는 속도와 만들어지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때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뼈의 미세 구조가 변화하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뼈 내부에 구멍이 많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뼈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진단은 주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골밀도 검사는 DXA라고 불리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측정된 골밀도 수치가 정상 젊은 성인의 골밀도와 비교했을 때 2.5 표준 편차 이하로 떨어지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골다공증은 침묵의 질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해지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기에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자신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골다공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질병입니다.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왜 위험한 질병인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충격이나 넘어짐으로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건강한 뼈라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라도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척추, 고관절, 손목, 어깨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척추압박골절과 고관절 골절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눌려서 찌그러지는 골절인데요. 이로 인해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내장기관을 압박해서 소화기능 장애나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 후에는 장기간의 회복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거동 불편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절 후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심폐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골절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 활동적이었던 분들일수록 이런 정신적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골절 치료를 위한 의료비, 간병비, 재활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도 커집니다. 또한 골다공증은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또 다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연쇄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골절 후 2년 내에 두 번째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골다공증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한 번 발생하면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운동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이 뼈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중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댄스, 테니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뼈가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줍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밴드 운동, 맨몸 운동 등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뼈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강한 근육은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고 만약 넘어져도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주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양 관리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므로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000mg에서 1200mg 정도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정어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두부, 참깨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충분히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합성되므로 적절한 일광욕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기본 틀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뼈 형성을 방해하고 뼈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도 뼈 건강에 해로움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뼈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1년에서 2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 해로운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과도한 염분이 포함된 음식들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서 칼슘이 배출되는 양이 증가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짠 음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라면, 찌개류, 김치, 젓갈류, 가공육류, 통조림 식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마시거나 카페인 400mg 이상을 섭취하면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드실 때는 우유를 넣어서 마시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을 만들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탄산음료는 대부분 당분이 많아서 전체적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산성도가 높아지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뼈 형성을 담당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칼슘과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이하로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금주하는 것이 뼈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칼슘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음식들은 대부분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아서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도한 지방 섭취입니다.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등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을 만들어 칼슘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시금치, 대황, 초콜릿, 견과류 등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인산,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을 통해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약 30%를 공급해줍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거나 요거트를 드시면 됩니다. 뼈째 먹는 생선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멸치, 정어리, 뱅어포 등은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멸치 한 줌에는 약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두부와 콩 제품들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부는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녹색 잎채소들도 칼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깻잎 등에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런 채소들은 비타민 K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참깨와 들깨도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참깨 한 큰술에는 약 9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참깨를 갈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도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달걀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버섯류 중에서는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이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기본 틀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닭고기, 살코기, 달걀, 콩류 등은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도 공급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비타민 K는 골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녹색 잎채소에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녹색 채소 등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참깨 등의 견과류와 씨앗류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만성염증은 뼈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자두, 석류, 토마토 등의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자두는 뼈 건강에 특별히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호두, 아마씨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은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 제거에 필요하며 뼈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만 많이 먹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조리할 때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조리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피하거나 시금치를 먼저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흡수하기 어려우므로 하루 3끼에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약간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특히 척추압박골절과 고관절 골절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특히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금연과 금주, 충분한 수면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음식 선택에 있어서는 염분이 많은 음식, 과도한 카페인,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잎채소,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과 달걀 등은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어서 자칫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아서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